자, 사회복지 전문 방송 공감복지 라디오. 오늘 이 시간은요, 인천시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부위원장님이시고 윤리특별위원회 제2부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인천시 의회 장성숙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법안들을 만들고 계신데 함께 시민을 위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무더위에 의정 활동하시기 어려우시죠? 예, 굉장히 많이 무덥네요. 네. 네. 자, 그래도 또 많은 분들께 참 그 시원한 그런 소식을 좀 많이 법안으로 만들어서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자, 우선 우리 여러분들께 인사를 직접 좀 해주시죠. 네. 어떤 분이십니다라고. 예, 공감복지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숙입니다. 간호사 출신으로서 인천 전 지역이 제 지역구라는 마음으로 간호사의 전문성을 살려서 공공의료라든지 또 사회복지 분야 또 시민 건강 증진이나 이런 그런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천 전 지역이 선거구다 생각하시고 네. 또 공공의료 쪽이나 네. 또 사회복지 쪽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 네. 제가 이렇게 함축성 있게 소개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네. 제가 간호사이면서 또 간호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도 같이 그럼요. 연계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사회복지사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저희 공감복지 라디오에서는 꼭 필요하신 분이네요. 아유, 과찬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의원님께서 지금은 좀 숨을 고르시는 시간이신가요? 어떠신가요? 뭐 바쁘신 와중에 이제 자리를 해주셨는데. 아니 이제 지난 12월부터 여러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여러 사안 때문에 많이 바쁘기는 했습니다. 뭐 대선도 얼마 전에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의원에게는 온전한 휴식이라는 게 그런 시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런 의회가 생길 때는 시 집행부에서 하는 그런 정책이나 사업들이 제대로 잘 되는지 감사도 하고 예산도 저희가 살펴보고 잘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를 저희가 승인도 하고 그런 결산도 하고 이런 업무를 했었고요. 6월에는. 그리고 또 그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서 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해들을 하실까봐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의원님은 의회가 있는 동안만 활동을 하시고 나머지는 과연 무슨 일을 하실까 궁금해 하실까봐. 그 지역은 주로 어디를 그럼? 저는 이제 비례대표이긴 하지만 사는 데가 이제 송도라서 연수을 정일영 국회의원 지역 의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뭐 연구 단체를 만들어서 활약을 많이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인천형 지역 통합 돌봄 연구회라는 그런 단체도 지금 하고 계신데 이게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잠깐 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까요, 그럼? 시의원들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도하에 시의원 주도하에 이제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23년부터 제가 했는데 23년에는 제가 이제 간호사인 의료인이기 때문에 인천시 건강지표 개선 연구회라는 걸 해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지표들을 좀 만들었었고요. 24년도에는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회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내년 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법이 생겼잖아요. 돌봄법이. 통합 돌봄법이 생겨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천형 그런 통합 돌봄 그런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여러 다학제간 의사회 또 한의사회도 참여하고 또 뭐 약사회, 간호사회 이렇게 또 물리치료사회, 영양사회도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 인천에 좋은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회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앞서서 준비를 네. 해주고 계시네요. 저희 그 건강복지 라디오에서도 그 인천형 지역 통합돌봄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그 초대 손님을 모셔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그 의회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전문가들이 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굉장히 내년도에 우리 인천의 그 복지 현장이 좀 환하게 밝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자, 의료 현장에 계셨던 그런 경험도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고 결국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나 복지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네. 네. 많은 부분에 이제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신데 어느 한 부분 소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실 텐데 네. 네. 굉장히 그 바쁘시고 힘드시고 그렇죠. 어떠셨습니까? 사실 건강이나 돌봄은 네, 네. 우리 전생에 노인만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네. 이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법도 생기고 그랬지만은 네. 태어나면서부터 돌봄은 다 필요한 거고 또 건강은 우리 삶의 기본권이잖아요. 네, 예. 네. 그게 가장 이 건강이 됐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떤 네. 일도 할 수도 있고 어떤 꿈을 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사람한테 보편적인 그런 건강이 네. 주어져야 된다. 뭐 돈이 없거나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치료를 못 받고 또 이런 거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네. 사회는. 그래서 그러니까 공공의료에 대한 네, 그런 네.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공공의료에서 추구하는 게 이제 보편적 건강 실현이잖아요. 네, 네. 예. 그거는 아팠을 때 치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예방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네, 네.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의료, 뭐 보건, 돌봄 이렇게 다 연계가 네, 돼 있다고 그렇군요. 생각을 됩니다. 네, 예. 예방의 그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네. 결국에는 네. 그 예방이 잘 되면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예산도 좀 절감될 수 있고 말이죠. 그럼요. 네, 그 네.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그럼요. 예. 그동안 사실 뭐 바쁘신 와중에도 뭐 굉장히 많은 성과들 이뤄내신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이왕 오셨으니까 네. 지난 3년간의 그 성과를 몇 가지 본인의 이제 말씀을 본인이 하시긴 좀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네네. 시민들께 좀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몇 가지 그 대표적인 성과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조례 우리 이제 의원들도 이제 국회의원이 법을 만든다 그러면 네네. 우리도 이제 시의원들은 그런 입법 그런 과정으로 조례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네네. 조례는 이제 법률에 기반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제가 여지까지 이제 13개 이제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 대부분이 약자들이 좀 네, 잘 좀 그렇더라고요.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네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네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많잖아요. 예. 음. 그래서 그런 그 인천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네.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경제력을 가지려고 해도 뭐 경력 단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 어려움을 겪는 네. 그런 여성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고 더 그 재취업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네네.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2023년 3월에 네. 제정을 하셨네요. 예. 인천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겠네요. 네. 그래서 올해는 더 활발하게 이 제도가 그 진행이 되면 우리가 이제 양성평등 그런 평가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매년. 네, 그러면 그런 지표도 좀 올라가고 네, 조금 더 네. 좀 양성평등한 성평등한 그런 인천이 될 거라고 생각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도 또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큰 포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인천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도 만드셨더라고요. 네.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네. 굉장히 그런 범죄라든지 이런 게 옛날하고 이 유형이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점점 이렇게 뭐 딥페이크라든지 네. 여러 가지 네. 그 우리가 생각 못한 그런 약간 맞습니다. 진행형으로 그러면. 또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결국은 뭐 이게 뭐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더 많죠. 남성분들도 네, 있을 수 있는데 네. 피해자들이 또 여성분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조례입니다. 네, 네. 2차 피해까지 예방할 수 네, 있는. 네. 네. 고맙습니다. 교육도 하고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네네. 여기저기에서 이제 뭐 서명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이 법안도 일단 발의를 해주셨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인천이 그 수도권이면서도 또 국립대 의과대학이 없어요. 그리고 의과대학 정원도 굉장히 다른 그 시도에 비해서 네, 적은 편이고요. 예.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공공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경실련이나 이런 지표에서 보면 네. 의료 취약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치료 사망률이 좀 높게 나오고.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의사 인력도 전체 다른 도시보다도 작은 편이고요. 의사나 네. 간호사도 그 10만 명당 그런 그 지표를 보면은 네. 적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우리 인천 지역이 도심만 있는 게 아니라 도서 지역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옹진도 있고 강화도 있고 여러 굉장히 백년도도 있잖아요. 저도 백령병원에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의료 인력 그 수급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예, 그리고 바이오 산업도 굉장히 우리가 그 인천에 많이 발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료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공공의대에서 이제 하는 게 네네. 필요하다. 예,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공공의대에서 어느 정도 소위 그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고 우리가 네. 뭐 인구 대비해서 뭐 2대 도시다 우리가 네. 그렇게 이제 자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자부심과는 동떨어지게 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좀 취약한 부분이 편차가 심한 거예요. 네, 예, 네. 불균형이 이제 지역 네. 간에 불균형이 있고 또 우리가 항만도 있고 공항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염병 관리의 관문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인천의료원에서 이제 맡아서 했고 제가 인천의료원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도 그 감염병이 이제 이렇게 글로벌한 게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세계적으로 같이 막 유행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게 한강다리를 건너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 감염병이 그래서 인천에서 막아야 된다 이렇게 다들 이제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감염병 전문병원도 없었잖아요, 저희가. 맞습니다. 전담병원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네. 생각이 돼요. 의원님이 예. 앞으로 해주셔야 네.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예.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영종 지역에서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네. 이제 관문이라고 아까 말씀을 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인천 오기 전에 그 영종 지역에 감염병 예방 종합병원 같은 게 하나 있으면 네. 굉장히 그 우리 영종에 살고 계신 분도 좋고 네. 또 외국인들도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네. 그런 것도 궁극적으로는 다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럼요. 그런 것도 네네.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꼭 필요한 제도 있고요. 그런데 근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필수 의료 인력이죠. 네. 이렇게 어떤 이렇게 돈이 많이 되고 이런 것보다는 네네. 생명하고 직결되는 또 안전하고 직결되는 그런 그 의료 인프라가 꼭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 어떤 공공의료가 강화가 돼야 네, 되고 거기에 필요한 또 공공의료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인천대 국립인천대 이제 그런 공공의대가 네, 알겠습니다.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번에 대통령 공약에 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해서 네. 그 들어가 있습니다. 네, 새로운 뭐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연구가 되겠네요. 네네. 공공의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제 그동안 계속 우리 의원님께서 강조를 해와 주셨습니다. 네. 뭐 나질이라 생각이 되고요. 네.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우리 공공의료의 천병이라고 하는 인천의료원이 만성 적자와 또는 인력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요. 뭐 해법이 있겠습니까? 인천의료원의 문제는 단순히 네네. 그 병원의 뭐 경영을 너무 뭐 이렇게 좀 뭐
일부 분들은 뭐 방만하게 해서 그러지 않나 이런 네. 이제 약간의 의구심도 갖고 그러시는데 들여다 보면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인천 의료원이 어디에 있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네네. 저 네. 동구. 동구에 네네. 굉장히 그 지역에 그 약간 민간 의료기관이라면 거기 설립이 됐을까요? 네. 그 예. 얘기 많이들 예, 하시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거기에 이제 접근성이 좀 안 떨어지죠. 좋고 저희가 이제 신흥동 병원에서 제가 그때도 다녔을 때인데 97년도에 이전을 했어요. 여기를 네네. 지어가지고 새로. 그랬는데 그때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6개월 안에 여기는 문을 닫을 것 같다. 왜냐하면 가보시고 벌판에다가 주택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그 정도로 네. 접근성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 수요를 찾기가 좀 그때 힘들었는데 네네. 그래도 열심히 이제 뭐 노력을 해서 잘 그 지금까지 유지를 잘 하고 네네. 있는 거고 그래도 거기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의미 의료에 있는 일을 의료에 하셨잖아요. 대한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네네.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또 아니면 그럼요. 여러 가지 그냥 일반 시민들도 그 제대로 된 의료를 받을 수 있게 네. 그런 시스템이 좀 잘 되고 있어요. 경력 많은 예. 간호사 여러분도 많으시고. 많고요. 네네. 예. 그래서 좀 주사 하나 맞아도 굉장히 편안하게 잘 네, 이 그렇습니다. 핏줄이 좀 얇으신 분들은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주 정확하게 잘 놓으시더라고요. 네네네. 또 얼마 전에 저희 그 조승현 전 네. 의료원장님이 또 나오셔갖고 그 얘기 하셨어요. 네. 네, 그 어려운 지역에 있어서 네.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네, 얘기 네. 해주셨는데. 그게 제일 어려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한 가동률이 86% 이렇게까지 네, 갔었어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유지를 알겠습니다. 됐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물론 손상 보상금을 이제 정부에서 주었지만 네네. 그 이후에 보상금도 완전히 그 회복기 보상금 같은 거는 지원이 별로 안 됐잖아요. 6개월밖에. 네네.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 거기를 거의 한 90% 이상을 다 비웠잖아요. 네네. 조금 병실 몇 개, 뭐 일부 병동만 운영한 병원들은 그래도 회복이 빠르죠. 네, 단골 환자가 있으니까 병원을 네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다니던 병원에 계속 다니고 그럼요. 싶으시잖아요. 내 걸 네네. 다 알고 있으니까 내 정보를.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그 단골이셨던 그런 네. 분들이 다 다른 병원에 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회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네네. 그 시기라고 지금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경영이 좋아질 거라 점점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네네. 회복을 하고 있어요. 향상이 될 것이다. 네. 그 애착과 그런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뭐 분야도 그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거기 심혈관 센터를 네. 이제 개소를 작년에 했는데 그 의사 인력을 이제 뽑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좋으신 이제 훌륭하신 또 다른 병원에서 많은 경력을 가지신 그 두 분이 오셔서 지금 거기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펼쳐지는 이제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고령화 시대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이제 겪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노인 의료 돌봄 체계 인천에 맞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걸 늘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 말씀 해주시죠. 네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의 특수성이 있어요. 이게 신도시도 있고 송도와 같은 그죠? 그리고 부평 같은 데도 지금 많이 이렇게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많이 이제 달라지고 있고요. 또 도서 지역이 있잖아요. 옹진이나 건강에 이런 데마다 다르고 또 연령층도 되게 다양해요. 예, 강화나 옹진 같은 데는 뭐 그 65세 이상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2040년이 되면 노인령 인구가
우리 한 뭐 40% 정도까지 네. 된다는 그런 그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돌봄 그런 지원 사업이 방문 간호 사업하고 방문 돌봄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따로 각자 이제 네,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부서 맡은 부서도 좀 다르고요. 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합 돌봄이 필요하다고 정부에서도 이제 해서 그거를 법으로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과 같이 결국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어떤 병원이나 어떤 그 요양원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노후를 보내게 할 수 있으려면 네네. 의료랑 이런 돌봄이랑이 연계돼서 그 서비스가 같이 이렇게 네네. 통합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 지역별로 또 틀릴 거예요. 네. 내용이.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집에서 네.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병이 있으신데 네. 늘 오시는 뭐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나 네. 복지사 선생님 이렇게 팀을 짜서 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네네. 이게 몸 아픈데 궁금한 것도 좀 여쭤보시고 네네. 간단한 처방도 좀 해주시고 이러면 훨씬 더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네네. 인천 지역에 걸맞는 여러 가지 좀 방안들을 좀 모색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재택의료 센터 뭐 이런 시범 사업은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의료 인력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잖아요. 네네. 뭐 의료기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그거를 같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소통도 네네.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장성숙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님과 함께 우리 문화복지 분야의 다양한 얘기들을 함께 펼쳐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던 장성숙 의원님과의 순서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2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